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다음 달 7일 본선거를 앞두고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우편 투표 등 조기 투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카운티 클럽 오피스 한인 직원이 나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11월 본선거를 대비한 조기 투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오늘 오전 버겐 카운티 클럭 오피스의 도움을 받아 우편을 이용한 조기 투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투표를 많이 하셔가지고 한인들의 권익이 많이 신장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투표 선거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조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우편을 이용할 경우 10월 31일까지, 버겐 카운티 청사를 방문해 투표할 경우 투표 전날인 11월 6일까지 신청과 투표를 마쳐야 합니다. 우편 투표의 경우 신청이 접수되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투표 후 동봉된 투표자 인증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고 투표자 정보를 기입하고 반송 봉투에 주소를 적고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투표용지에 투표를 다 하십니다. 그 펜으로. 그다음에 이걸 그대로 접으셔갖고 이 인증 봉투가 있어요. 인증서 봉투가. 먼저 이거를 넣으시고 접으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유권자 정보를 기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송 봉투가 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를 그냥 그대로 반송 봉투에 넣으신 다음에 이거를 잘 풀로 닫으신 다음에 주소만 쓰셔 보내시면 돼요. 근데 버겐 카운티 청사를 직접 찾아 투표할 경우 현장에서 우편 투표용지를 받아 진행되며 청사 3층에 위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투표가 접수됩니다. 우편 투표는 오늘부터 시작돼 투표 전날인 11월 6일까지 진행되며 선거일 전 마지막 주말인 11월 5일과 6일은 한인들을 위한 사전 투표일로 지정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와 함께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바로 알기 위한 토론회도 열립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39 선거구에 출마하는 주 상하원 후보자들이 참석하는데요. 동시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계속해서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저지 39 지역구 주 상하원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27일 오후 6시 30분 뉴저지 노던밸리 데머레스트 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는 주 상원에 도전하는 제럴드 카디넬리, 린다 슈웨이그 후보와 주 하원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 제니 정과 로버트 오스, 애니 하우스먼 등 총 7명의 후보자가 참석해 한인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이번 선거에 많은 한인 후보가 출마했고 39 지역구가 한인 밀집 지역인 것에 반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며 이번 토론회에 많은 유권자가 참석해 충분한 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이 지역이 이제 39 지역구에 이제 포함이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직접 이 토론회에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마레스트에 있는 하이스쿨을 저희들이 이제 잡았고 또 거기 이번 후보자 토론회는 한인 내일 상권이나 최저시급과 같은 지역 경제 문제, 재산세와 관련한 공립교육 예산 운영, 노인 복지 문제 등의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행사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동시 통역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모든 미국행 여객기 탑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가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인천공항에 혼잡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찾아가는 보안 인터뷰가 시행돼 혼란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부터 미국행 모든 승객에게 보안 강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 혼잡이 우려돼 있지만 국토안보부와 항공사가 대책을 마련해 실제로 큰 혼란은 없을 전망입니다. 국토부와 항공사 등은 미국행 승객이 받아야 할 보안 인터뷰를 항공사 직원이 발권을 기다리는 승객을 직접 찾아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려하던 공항 혼잡과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났습니다. 보안 인터뷰를 시행하게 되면 교통 혼잡이 우려되면서 평소 공항에 도착하던 시간보다 한두 시간 더 일찍 공항에 도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직원의 찾아가는 보안 인터뷰 시행으로 평소와 같이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면 탑승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와 항공사 등은 승객이 탑승 수속을 위해 발권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항공사 소속 보안 지리 요원들이 돌아다니며 보안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요청한 추가 조치의 대부분은 이미 항공사가 시행 중인 것으로 이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출발 승객 및 환승객에 대한 보안 질의 항목이 추가돼 항공사는 승객 불편 및 지연 예방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승인이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순조로웠던 갱신과 연장 신청도 대폭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 USCIS는 일선 심사관들에게 취업비자 청원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프랜시스 시스나 USCIS 국장은 사기 및 허위 신청을 걸러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시는 미국인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 청원 신청 접수는 물론 갱신과 연장도 허위 또는 과장된 사항이 없는지 전보다 한층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갱신 또는 연장 시 스폰서 업체 등 신규 신청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 경우 갱신과 연장이 비교적 순조롭게 승인됐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갱신 또는 연장 시에도 추가 서류 요청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심사 강화와 수석 지연에 신청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기업들의 외국 인력 채용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우리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직업을 지키며 미국을 우선시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심사 강화는 이 행정명령의 일환입니다. 한국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꿀 수가 없어 그대로 사용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의 일환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로마자 표기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사람으로서 다른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외교부의 신청에 심사를 받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지금도 영문 이름이 한글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영어 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단순 변경의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영문명 변경을 위한 행정소송도 잇따르고 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회 한해 미성년 시절 사용하던 영문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없이 절차를 밟을 경우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말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난 6월 한국 외교부는 가족관계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현지 발음대로 여권에 표기할 수 있도록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이 시행되면 뉴욕 주민들은 평균 $3,000 이상을 더 내야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세제 개혁안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3일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척 슈머 연방 상원 의원과 함께 얼바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의 모든 연방 하원 의원들이 세제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져 세제 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혁안은 주 로컬 소득세에 대한 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주와 로컬 소득세에 대한 공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약 16만 5천 명이 평균 3,088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세제 개혁안의 핵심은 감세지만 뉴욕주 내 중산층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공제 액수는 기존보다 2배로 올라갑니다. 1인 12,000달러, 부부 24,000달러 이하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 대학 및 퇴직 저축을 제외한 주와 로컬 소득세, 재산세 등의 항목별 공제도 없앴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는 감세로 인해 2조 2천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세금이 덜 거칠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고 부족한 세수분에 대한 대책도 빠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라과디아 공항의 일부 항공사 터미널이 바뀝니다. 접근 편리와 동선을 간소화했기 때문에 미리 확인만 잘 하시면 오히려 편리하다는 공항의 설명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라과디아 공항 터미널 공사로 인해 오는 12월 9일부터 총 6개 항공사의 터미널이 옮겨지게 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아메리칸 셔틀은 터미널 B로 합쳐지고 젯블루와 알래스카 에어라인은 터미널 A로 이전합니다. 델타 셔틀은 터미널 C로, 프론티어 에어라인과 스피릿 에어라인은 출발은 터미널 C, 도착은 터미널 D로 재배치됩니다. 혼란과 불편을 호소하는 승객들에게 항만청은 이번 재배치는 고객들의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만청은 항공사별 동선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에 따라 승객들의 공항 내 이동이 편리해진다는 전망입니다. 또 택시 정류소도 넓어지고 승객을 내리고 태우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라이사 스컬리 라과디아 공항 감독관은 항만청과 각 항공사들은 이번 터미널 재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며 이로 인해 공항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AT 과목별 시험을 요구하는 대학이 줄어들면서 SAT 과목 응시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대학 진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한국어 과목 시험 응시자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가운데 SAT 한국어 응시자는 1,712명으로 지난해보다 9% 감소했습니다. SAT 한국어 응시자는 2009년 5,000명에 육박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2010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다시 줄어 8년 만에 63.5%나 급감한 것입니다. 한국어 교육 관계자들은 SAT 한국어 시험이 대입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무관심으로 SAT 한국어 응시자는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SAT 과목 시험 자체의 중요성도 갈수록 퇴색하고 있습니다. SAT 과목 시험 응시자는 올해 21만 9천 명으로 뚝 떨어져 전체 응시자의 12%로 나타났습니다. 과목 시험 점수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대학도 급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펜실베니아, 앰허스트, 컬럼비아, 다트머스 등 많은 대학이 SAT 과목 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를 폐지했습니다. 현재 SAT 과목 시험을 요구하는 대학은 주로 공대 계열이고 그마저도 수학과 과학 관련 시험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개인, 스몰 비즈니스, 대기업 등이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공격이 학교를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캘리포니아, 조지아 등지에서 학교 40곳 이상이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이름과 주소, 소셜 세큐리티 번호, 생년월일, 의료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유출됐습니다. 학교는 기업 등에 비해 해커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보안 설비 투자가 비교적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킹 공격에 취약합니다. 이를 노린 해커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지난해 FBI 산하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 관련 사이버 범죄는 2,673건에 달했고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243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피해 중 약 15%만 신고된 것으로 추정돼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이메일 등을 통해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 코드를 퍼뜨려 이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챙기는 해커들도 있습니다. 해커들이 각종 교묘한 방법으로 해킹을 시도하면서 아무리 돈과 시간을 투자해 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일대에 이번 주 100도대의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국은 LA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남가주 일대가 고온 건조한 바람의 영향으로 기온이 100도대까지 오르면서 오는 26일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 LA 다운타운과 LA 국제공항은 각각 102도와 101도까지 기온이 치솟아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당국은 오는 27일부터 남가주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평균 80도대로 떨어지며 더위가 차츰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국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오는 25일 저녁 6시까지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등 남가주 일대에 산불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A 메트로 당국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LA 카운티 교통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승객들이 거주지에서 주요 정류장이나 전철역까지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인 마이크로 트랜짓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 트랜짓 서비스는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처럼 승객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요청할 경우 10분 이내에 셔틀버스가 도착해 가까운 목적지나 인근 정류장까지 승객을 태워주는 시스템입니다. 한편 마이크로 트랜짓 서비스는 오는 25일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변호사시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합격자 명단을 한인 성취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한인 합격자 수는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에도 9명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합치면 올해 뉴저지주 변호사시험 한인 합격자 수는 모두 16명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돼 15년 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2008년 122명을 기록한 바 있지만 9년 만에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입니다. 뉴욕시의 법원 소환장 발부 건수가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올해 6월에서 10월 사이 법원 소환장 발부 건수는 2만 6천여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5만 건 대비 약 48%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경범죄 처벌 완화 정책의 시행 때문으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경범죄 처벌 완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가 11월 6일에서 10일 평창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특히 20번째를 맞아 20살의 열정으로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며 미국 등 24개국에서 120명의 차세대가 모국을 방문해 뿌리를 체험하고 서로 네트워킹합니다. 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7일 차세대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8일 국무총리 공관 예방,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둘러봅니다. 호세 페럴타 주 상원 의원은 마사지 스파업소의 주 내무국업소 등록 및 4년짜리 특별 라이센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라이센스가 없는 업소는 $2,500의 벌금이 부과되고 업주는 최대 6개월 수감될 수 있습니다. 페럴타 의원은 라이센스를 요구하지 않는 현행법 때문에 성매매 등 불법 행위를 하는 마사지 업소가 증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전중 흐리고 비가 내리겠지만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